폼페오 만리오. 폼페오 만리오 이야기는 원로원 계급 또는 귀족 계급 출신이 아닌 자로 권력에 오르는 한 호모 노부스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패배에 이르는 이야기일 수 있다. 기원전 61년 로마 역사상 가장 화려한 승리 행렬 중 하나가 로마에서 열렸다. 주인공은 47세의 장군으로 좋은 풍채와 위풍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운의 축복을 받았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는 이미 세 번째 승리를 거두었고 몇 년 전 그에게 위대한을 의미하는 만료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기억에 남는 경력을 쌓았다. 플루타르크는 후에 다음과 같이 썼다. 과거의 다른 사람들도 세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꺾고 두 번째로 유럽을 꺾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이기면서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보였다. 각각 기원전 70년, 55년, 52년에 그는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다. 스페인에서 꾸인토 세르토리오 지하의 반란군과의 전쟁, 노예 반란 전쟁, 기원전 74년에서 기원전 63년 사이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본토 왕국과의 전쟁과 지중해에서 해적들과의 전쟁 등과 같은 여러 군사 작전들에서 사령관으로 봉사했다. 그의 초기 성공은 그의 어린 시절 영웅인 알렉산더 왕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대왕이라는 뜻을 가진 만료라는 별칭을 얻었다. 반면에 그의 반대자들은 그의 무자비함 때문에 그에게 도살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결국 삼두정치의 동맹자였던 지울리오 체사레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폼페오 만리오의 가계. 그의 아버지 폼페오 스트라보네는 로마 원로원 귀족 계급의 반속주 출신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폼페오 가계 중 최초로 로마에서 원로원 지위를 획득했다. 그는 기원전 104년에 시칠리아의 재무관이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을 보여준 후 스트라보네는 이탈리코 지역 로마 동맹국들과의 전쟁 중인 기원전 89년에 집정관에 선출되었다. 집정관이 될 때까지 명예로운 공직 과정을 거쳐 올라왔다. 스트라보네는 이탈리아 북부의 이탈리코인들에 맞서 로마군을 지휘했다. 고대 보이콧 정착지에 건설된 도시 라우스 폼페이아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오랜 포위 공격 끝에 그는 아스콜리를 정복하고 반란의 지도자들을 학살하고 주민들의 일부를 추방했다. 그의 지휘하의 로마 군단은 로마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내전 중에 자신의 지휘 아래 두각을 나타낸 이베리아 기사 집단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다양한 로마 부족에 등록시켰으며 그 조항에 대한 유명한 청동 비문이 남아있다. 기원전 89년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인들에게 라티노인 권리를 허용한 렉스 폼페이아 데 트란스바다니스를 촉진했다. 일부 학자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일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다. 집정관직과 전쟁이 끝난 후 스트라보네는 그의 군단과 함께 피체노로 퇴각했다. 신라가 본토 왕국과의 전쟁에서 폼페오 스트라보네의 자리를 차지하고 루포에게 이탈리아를 맡겼을 때 원로원은 그에게 그의 군대를 집정관에 넘기라고 명령했지만 짜증이 난 스트라보네는 군대를 넘겨주기 전에 그를 죽였다. 신라는 그리스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놓쳤다. 마리오 지지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그의 지원을 원했던 옵티마테 파벌의 호소에 응답한 옥타비오에 의해 친나가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확신 없이 로마를 향해 진군했지만 결국 친나와 세르토리오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전투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친나는 나중에 그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같은 해 여름에 번개로 사망했거나
전염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보네의 아들이자 유명한 폼페오 만리오는 아버지 군단의 선두에 서서 군단을 피체노로 다시 이끌고 왔다. 현재 이탈리아 동부 마르케 지역에 해당하는 피체노 지역에서 폼페오 가문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스트라보네가 집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크게 확대한 많은 클리엔테들을 자랑했다. 폼페오 가문은 피체노 출신이었고 공화정에 제공한 군 복무 덕분에 원로원 계급에 들어갔다. 정통 로마인들은 폼페오 가문의 갈리아 출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로마에서는 흔하지 않은 폼페오 가문은 로마 공화정에 제공한 군 복무 덕분에 원로원 계급에 들어갔다. 정통 로마인들은 갈리아 출신의 폼페오 가문을 환영하지 않았고 당시 로마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그들의 금발머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로마에서 권력은 귀족 가문을 대표하는 소수 가문의 손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오랜 귀족 가문과 보다 저명한 평민 가문이 결합되어 있었다. 공화정 후기에 이 그룹은 옵티마테라는 파벌을 형성했다. 이 그룹은 원로원 계층 내에서도 가장 보수주의적 파벌이었다. 이들은 귀족들의 연합으로 각 귀족은 다른 귀족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거의 독립되어 있었다. 사실 옵티마테 진영은 평민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로마 원로원의 권한을 확장하기를 원했다. 로마 원로원은 로마의 안정을 위해 더욱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또한 로마 정치에서 정치적 경험이 없는 속주 출신의 평민 출신의 신인, 즉 오모 노부스 등장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탈리아 밖으로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그들은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 사회로 확장되는 것을 반대했고 제대 군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평민 계급에서도 새로운 그룹이 탄생했다. 기사 계급이다. 이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금융가이자 폼페오가 로마의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로마는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갈등 중 하나를 겪은 상태였다. 평민들의 요구들과 집정관 가이오 마리오의 지지자로 대표되는 포플라레 진영과 루치오 코르넬리오 실라가 이끄는 귀족 보수파인 옵티마테 사이의 시민 내전이 있었다. 기원전 88년부터 신라가 로마 공화정을 확고히 통치한다. 처음으로 군대도 개입된 1년의 내전 후에 국가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독재자 칭호를 획득한 후 그는 기관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원로원에 추가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옵티마테 진영들의 전통을 따르고자 노력했다. 기원전 78년 신라가 사망했을 때 주제넘게 나서서 로마 정부를 맡은 것은 옵티마테 진영이었다. 폼페오 가족의 거의 모든 구성원은 신라의 지지자이자 협력자였다. 특히 그의 아버지 폼페오 스트라보네는 이탈리코 지역 로마 동맹국과의 전쟁 동안 잔인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명성을 얻은 군인이었다. 미래의 폼페오 만리오는 아버지의 뒤를 따랐고 마리오의 포플라레 진영들에 맞서 싸우는 군대에서 경력을 시작했다.